오늘은 수잔 포드 작가님의 이 세상 모든 엄마와 딸 사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부분은 상처 준 엄마의 5가지 유형을 언급했고요. 2부가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하기 부분인데요. 엄마에게 편지 쓰기, 비방어적인 대화 방법이라든지 보통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를 예상해서 우리가 다시 대응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모성애에 대해서 어떤 신화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엄마라는 존재를 사랑, 보호, 헌신과 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상처 준 엄마에게 너무나 훌륭한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엄마가 완벽할 수 없고 그냥 인간이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자로 포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상화라든가 미화된 부분이 상당히 있죠.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줘도 우리가 그것은 엄마가 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혼동스러워도 아이가 자신의 잘못으로 가져가지 엄마가 상처 준다는 생각을 아마 겉으로는 잘 모를 거예요. 이 상처 준 엄마 유형 5가지로 분리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요. 지독한 자기애에 빠진 엄마, 나르시스라고 하죠. 이런 엄마는 아이로 인해서 자신이 관심받을 때, 인정받을 때만 아이를 가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해요. 이럴 경우 아이는 엄마를 위한 액세서리 역할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되면 아이를 질투해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물론 이건 다 무의식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엄마가 딸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좀 이상한 심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엄마의 무의식 속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들 보기엔 좋은 엄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아이는 좋은 엄마라고 느끼지 못한다. 자, 의식과 무의식이 다른 이중 메시지를 전달받기 때문에 아이는 극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엄마의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해도 엄마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마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아이가. 상처 준 엄마 2번째 유형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엄마이다. 자, 집착이 지나쳐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엄마는 사랑이라고 하여서 아이에게 주는데 엄마가 계속 자기 걸 대신 해주면 아이가 느끼기에 내가 못나서 엄마가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유형은 통제하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통제하는 엄마는 세상이 두려워 아이를 자신의 기준에 맞춘다. 아이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이 힘 있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다. 아이를 통제하면서 자신이 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 이거 조금 왠지 비겁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엄마가 불행하면 아이를 향한 통제의 강도도 더 세진다고 합니다. 4번째 유형, 아이보다 어린 엄마. 보살펴줄 엄마가 필요한 엄마. 아이가 엄마의 정서를 돌보게 되면 아이는 평생 힘겨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야 한다. 자, 엄마가 만약에 이제 술에 의존한다거나 중독과 강박으로 인해 자신을 돌보기 벅차다면 아이는 엮이는 가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모의 역할을 맡는다. 결국 자신의 어린 시절은 사라지게 된다. 작은 어른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를 보살핀 아이가 외부에서 가서도 누군가를 계속 보살핀다고 해요. 어린 시절 원가족에서의 삶이 계속 연장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형 5번째는 아이를 방치하거나 폭력적인 엄마다. 자, 한 공간에 있다고 해도 정서적인 연결이 없으면 아이와 연결이 끊어진 것이고 방치된 것이라고 봐야 돼요. 너무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부모님이 엄마가 나를 봐주잖아요. 그래서 말썽을 부린다거나 어떤 사고를 친다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학대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내면에 불안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자신이 불안한지도 모르고 불안을 내면화된 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2부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하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엄마로부터 받은 거짓 메시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 진실로 바꿔보는 것인데요. 너는 이기적이야. 이건 거짓이잖아요. 너는 이기적이야. 이 말을 거짓이라고 쓰고 오른쪽에 진실에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요. 나 없이는 너는 살아갈 수 없어. 자, 이건 거짓이고 진실의 메시지는 그냥 지켜보기나 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표를 만드셔가지고요. 왼쪽에 거짓, 오른쪽에 진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거짓의 메시지 부분을 잘라서 버려라. 그리고 안전한 장소에서 뭐 이렇게 태우든 확실하게 없애고 없앨 때 큰 소리를 쳐라. 나는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수많은 거짓 믿음을 태우고 있어. 이렇게 소리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상처 주었던 일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부분인데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편지 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엄마가 나에게 한 일이에요. 이것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밖으로 표출될 때 자기 비하나 죄책감, 수치심이 그 힘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자, 엄마가 나한테 너무 비판적이었어요. 뭐 이럴 때 한번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준 적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첫 번째, 이것이 엄마가 나한테 한 일이에요. 라는 글을 쓰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그때 그 일에 대해 내가 느낀 감정이에요. 이 부분을 적는 거예요. 부정적인 과거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 말하기 부분인데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 없이 엄마가 내 얼굴을 철썩철썩 때렸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이런 아픈 기억들이 쓰면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외로워요. 너무 화가 나요. 나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이렇게 감정을 적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상처도 빨리 아문다고 해요. 세 번째, 이것이 그 일이 내 삶에 끼친 영향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써야 한다고 해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유나 상담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에도 과거의 그 경험이 현재 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게 훨씬 그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보살핌에 늘 굶주려 있었기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도 건강하지 않은 이성관계에 늘 뒤얽혀 있는 자신이 싫기도 했고요. 자라기를 거부하며 영원한 청소년기에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끌렸어요. 자, 그 남자들은 낮은 자존감에 성취욕도 거의 없었고 이 사람은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요.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 네 번째는 엄마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 쓰기. 엄마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니? 뭐가 제일 간절하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내 자신이 가장 기다려온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의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엄마가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엄마에게 바라는 것은 나와 만날 때 미리 약속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야겠어요. 엄마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슬프고 힘들기만 한 우리의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어요. 이 편지를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교류가 잘 되는 사람, 뭐 남자친구, 남편 다 좋고요.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셔서 본인이 귀로 이렇게 한번 들으라고 해요. 변화를 위한 열망과 의지를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는 의미이고 또 내가 쓴 글을 내 귀로 들으면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빼앗겼던 우리의 힘을 되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좋은 엄마에 대한 남아있는 환상 떠나보내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 비방어적 대화법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방법인데요.
그건 엄마의 선택이죠. 엄마는 엄마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엄마가 진정될 때 다시 이야기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끊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대화들이 그 싸움을 멈추는 심판처럼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할 때는 그냥 그 대화를 멈추고 엄마가 차분해질 때까지 다시 얘기하죠. 뭐 이런 식이나 형식적이긴 하지만 엄마와의 관계를 그냥 차 마시는 관계로 유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는 죄책감과 싸워서 지지 않는 거.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가 아니라 엄마를 인간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저는 자신을 지키고 경계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